안녕하세요. 예술토끼입니다. 주식을 하면 한 번에 망하지만 음악을 하면 천천히 망한다? 이 뭔 개소리야! 저는 클래식 음악을 전공했고 음악을 어마무시하게 사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딴 소리를 씨부리는지 보시면 아시게 되실 테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제가 예전에 음악학원을 운영하던 당시 학부모가 아이를 전공시키고 싶다고 하기도 하고 학생이 전공하겠다고 덤비기도 했었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음악 전공은 정말 돈이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학생이나 학부모가 전공에 전자만 비춰도 준비기간, 최소 최대 비용, 물리적 시간, 진로와 현실에 대해 말씀드려요. 그러면 대다수는 전공하겠다는 말이 쑥 들어갔다는 점, 또 학생 중 본인이 덤비는 학생 중에는 음악을 전공했을 때 냉혹한 현실이 어떤지를 쭈루룩 말해줍니다. 성공 사례만 보면 괜한 기대감만 갖게 할 테니까요. 저는 이렇게 어지간하면 음악 전공해볼까 하는 분들은 결사반대해왔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고요? 클래식 음악은 절대로 어느 날 갑자기 천재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시간, 노력, 돈을 쳐들여야 하고 절대 다수가 어릴 적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어리면 어릴수록 좋아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많이들 시작하죠. 우리가 알만한 좋은 대학들 있죠? 서울대, 연대, 한예종 등은 아주 어린 나이부터 큰 선생님들에게 살벌하게 레슨받고 연습하는 케이스가 대부분입니다. 여기서 잠깐! 큰 선생님이란 음악 전공에 있어 레슨 선생님이 큰 선생님과 작은 선생님으로 나뉘는데요. 큰 선생님은 교수나 현직 대학 강사급 되는 선생님들을 말하고요. 작은 선생님을 새끼 선생님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대부분 큰 선생님의 대학교나 대학원 제자들이 작은 선생님을 맡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어린 나이부터 달달 볶이는 훈련을 통해 예중 예고로 진학한다면 엘리트 코스겠죠. 미술은요, 그가나 마티스, 고갱 같은 대가들처럼 소질을 가지고 있다가 어른이 돼서 자기 적성을 찾아 미술가가 돼서 세계적 거장이 되는 케이스가 꽤 있어요. 그런데 음악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무조건 어릴 적부터 시작을 해야 해요. 조성진도, 임윤찬도, 심지어 천재 중에 천재인 모차르트도 다 어릴 적부터 음악을 시작했어요. 그러니 따지고 보면 시간만으로 봐도 대학교까지 총 18년을 쏟아 부어야 하는 셈. 물론 이건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플루트 같은 주류 악기를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트럼펫, 호른, 콘트라베이스 같은 악기들은 상대적으로 대학 들어가기가 덜 어렵기 때문에 조금 늦게 시작해도 대학 입학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럴지라도 최소 중학교 때 정도부터는 시작해야 해요. 그리고 총 18년의 기간 동안 매일 최소 5시간 이상의 연습은 해야 하는데요. 콩쿨이나 시험 있을 때는 하루에 7시간에서 9시간씩들도 해요. 저는 12시간도 해봤어요. 거기에 돈은 또 얼마나 들게요? 큰쌤 레슨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기본이 15에서 20, 25, 30까지 있고요. 외국에서 막 들어오셔서 아직 인지도가 없는 큰쌤 같은 경우 15, 보통은 20만원씩 받고요. 대학 잘 붙인다고 소문난 큰쌤일 경우는 30씩 받습니다. 30만원 큰쌤에게 레슨을 받을 시 한 달이면 120, 작은 쌤도 레슨비가 8에서 10만원 정도 하고요. 15만원 받는 작은 쌤도 있어요. 중간 잡아 20만원 레슨비 큰쌤에게 레슨을 받게 되면 보통 주 1회 레슨을 가게 되면 월 20 곱하기 4, 총 80만원이죠. 작은 쌤은 그걸 가지고 주 2회 정도 와서 레슨을 해주시는데 그럼 10만원 받는 작은 쌤 레슨비만 월 80만원이에요. 그럼 월 얼마가 들죠? 월 160은 무조건 깨집니다. 저 때는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러나 레슨비만 많이 든다고 제가 그렇게까지나 뜯어 말리겠어요? 이것 외에도 콩쿨과 연주회가 있습니다. 음악을 하게 되면 무대 경험을 위해 콩쿨과 연주회를 많이 나가게 되는데요. 그럼 콩쿨과 시험, 연주회 때는 주 1회를 가던 레슨을 큰쌤이 오라는 대로 가야 합니다. 큰쌤이 일주일 내내 오라 하시면 거기에 맞춰 가야 합니다. 사실 음악계는요, 여전히 큰쌤이 절대 권력을 쥐고 있는 바닥이기 때문에 그 말을 안 따를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나요? 비용이 탁탁 늘어나죠? 그러니까 주 1회만 예상해서 예산을 잡으면 택도 없어요. 늘 콩쿨
콩쿨과 연주회 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실상은 큰쌤에게 주 1회만 레슨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게다가 악기를 하는 분은 곡을 한 곡 마칠 때마다 피아노 반주에 맞춰 곡을 완성하는데요. 또 여기에 반주비까지 들어요. 반주비는 보통 8만원 정도 합니다. 그럼 콩쿨이나 연주회 준비 때는 큰쌤에게 레슨도 많이 가고 나중에는 반주자까지 동행해서 가야 하니 20만원 받는 큰쌤에게 갈 때마다 28만원이 들어요. 이런 걸 월 10번 이상씩 오라고 하면 최소 잡아도 280만원. 여기에 작은 쌤 레슨비까지 합치면 뭐 케바케이긴 한데 암튼 월에 일반인들 3,400의 월급이 드는 꼴이에요. 제가 아는 아이가 예원 중학교를 다녔을 때의 얘긴데요. 그 아이 할아버지가 모 중견기업 회장님이셔서 손녀 뒷바라지를 책임지셨었거든요. 그런데도 그 아이 엄마가 말하길 이거 음악 시키니 돈이 무슨 크리넥스 휴지 뽑아 쓰는 것보다 더 쉽게 많이 나간다고 한숨 쉬셨다고 하니 알만하죠. 거기다 악기 하는 분들 악기도 또 좋은 비싼 거를 써야 하기도 하고요. 악기 값에 대해선 지난 영상에 알려드린 영상이 있으니 요거 참고해주세요. 그리고요, 그렇게 수많은 시간과 천문학적인 돈을 쳐들여서 대학을 나온들 막상 나와서 할 게 많지가 않아요. 대충은 큰 쌤의 작은 쌤이 되거나 지인들 레슨하는 레슨 선생님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아니면 심지어 방과 후 선생님을 하기도 해요. 사실 그렇게 큰 돈 들여 시간 들여 공부해서 방과 후 선생님 하긴 너무 아까워요. 방과 후 선생님 수입이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인풋 대비 아웃풋이 별로란 얘기죠. 그렇다면 레슨비 많이 받는 큰쌤이 되면 되지 않냐? 허허, 대학 졸업에만도 그렇게 많은 돈이 들었건만 큰쌤이 되려면 한국 사회에선 무조건 유학을 가야 합니다. 석사도 안 돼요. 박사까진 따고 와야 큰쌤이 될 확률이 커집니다. 그럼 레슨비에 학비에 또 생활비까지 최소 5년에서 7년까지 더 들여야 돼요. 그런데 말이죠, 요즘은 대학에서 음대가 자꾸 줄어드는 추세예요. 대학도 까놓고 비즈니스고 장사잖아요. 돈이 되는 학과여야 하는데 음대는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많아서 가성비가 떨어진 학과거든요. 연습실에 연주홀에 공간도 많이 필요하고 각 연습실들과 홀에 들어갈 피아노만 봐도 얼마나 돈이 들겠어요. 그래서 대학에서 전반적으로 음대를 축소하는 분위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석박사 연락에 하고 와도 대학에서 강사 자리 하나 얻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한번 대학에서 교수 자리를 얻으면 웬만해서는 교수들이 나오지를 않기 때문에 실력 아무리 있어도 교수 자리 자체가 없어요. 시간 강사 자리만도 황송한 게 현실이죠. 그렇다면 연주자로 돈 벌면 된다고요? 그건 조성진이나 임윤찬 같은 티켓 파워가 있는 슈퍼스타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지 보통의 음악인들은 내돈내산으로 홀빌려 연주하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이 노력과 돈이면 다른 거 전공해서 다른 직업 갖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도시락 싸들고 뜯어 말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저는 음악을 정말 사랑하고 음악을 전공한 거를 후회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굳이 몰라도 되는 보통의 길이라는 것. 굳이 이 늪에 빠지지 말고 음악을 듣고 예술을 향유하고 즐기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성비 높은 삶인 듯 합니다. 그럼 예술토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의 컨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